안녕하세요. 세시 플랫폼의 일부인 보안 원격 액세스 데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시누TNS의 하인성 매니저입니다. 이 데모에서는 먼저 새 VPN 사용자를 추가하고 설정을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K2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후에 K2의 보안이 적용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내장된 웬 최적화 기능을 통한 네트워킹 성능 향상과 마지막으로는 클라이언틀리스 액세스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VPN 사용자를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사용자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 데모에서는 정석대로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관리 콘솔의 토폴로지에서 유저 항목의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사용자 이름은 work from home으로 정하고 이메일 주소는 제 메일 주소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야 수신되는 메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K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는 디렉토리에 추가가 되고 제 이메일 주소로 초대 메일이 발송됐을 겁니다. 추가한 사용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메일에 들어가면 이렇게 수신한 메일에 데모 계정과 work from home이라고 설정했던 사용자명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here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사용자 포탈로 이동이 되고 새로운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암호를 입력하고 저장하고 나면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이제 이 페이지에서는 K2가 지원하는 운영체제에 맞게 VPN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 맥, iOS, 안드로이드, 리눅스 등 길게 리스팅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VPN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하고 빠른 온보딩을 위해서 K2 프로필 파일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VPN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K2의 클라우드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K2 클라이언트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최초로 클라이언트를 켜게 되면 등록된 사용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회사 아이디를 사용해 싱글 사인온 포탈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 데모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K2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 정보를 입력하는 대신에 아까 다운로드 받은 K2 프로필 파일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 파일을 올리고 나면 프로필 파일은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등록됐고요. 이제 연결 버튼만 클릭해서 클라이언트가 가장 가까운 K2 팝을 찾아 제 장치를 네트워크에 연결시켜 줄 겁니다. 자,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관리 콘솔로 돌아와 보시면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연결되어 있는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사용 중인 운영체제나 클라이언트 버전, 연결 상태, 연결된 팝 등의 더 많은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이제 K2 클라우드와 연결됐으니 정해진 보안 스택에 따라서 보안이 적용되어야겠죠. 정책에 의해 액세스가 금지된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보안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시로 888.com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정책을 어겼기 때문에 액세스를 거부한다는 알림이 표시됩니다. 이제 클라이언트를 끄고 같은 웹사이트로 다시 액세스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적용될 보안 정책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이트가 로딩이 됩니다. 이제 다시 관리 콘솔로 돌아와서 아날리틱스 항목 그리고 이벤트 디스커버리 항목으로 이동해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화벽에 의해 차단된 이벤트가 몇 개 발생한 것이 보이시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클라이언트가 연결됐을 당시에 888.com에 액세스하기 위해 시도했던 내용과 인터넷 방화벽에 의해서 차단되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88.com은 허용되지 않은 도박 사이트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운영체제나 사용자 그리고 제가 접근하려고 했던 사이트를 호스팅하는 목적지 국가에 대한 정보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또 하나 K2의 멋진 기능은 바로 내장된 웬 최적화의 강력한 기능인데요. 제 단말은 지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사용 중인데 이 사용 중인 노트북과 AWS US 이스트 위치에서 호스팅되는 윈도우즈 서버 간의 파일 전송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클라이언트를 다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토폴로지 맵에 연결이 활성화된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결된 팝이 텔아비브에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룰 항목으로 이동해서 SMB 웬 최적화 규칙을 비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칙을 활성화시킨 것과 비활성화시켰을 때 성능 차이를 비교해 볼 건데 네트워크 트래픽은 패킷 손실 없이 여전히 K2의 프라이빗 백본을 통해 전달될 거지만 가속화 기능은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제 노트북과 버지니아에 있는 AWS 서버 간 처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는 LAN 스피드 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겁니다. 프로그램을 켜고 이 프로그램은 SMB를 통해서 원격 서버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시 다운로드해서 속도를 측정합니다. 속도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측정 결과를 보면 업로드 속도는 초당 8Mb가 나오고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다운로드 속도는 초당 7.65Mb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최적화 규칙을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규칙을 활성화시키고 변경된 사항을 저장합니다. 다시 클라이언트와 측정 프로그램을 화면에 보이도록 놓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나란히 비교할 수 있게 측정 프로그램을 새로 하나 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측정을 시작해보면 K2에 내장된 웬 최적화 기능을 적용시킨 다운로드 속도를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합니다. 네, 측정이 끝났고요. 기능이 활성화되기 전보다 5배 정도 빠른 초당 36.7Mb의 다운로드 속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K2가 제공하는 사용자 체감의 실질적인 개선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 K2의 백본이 얼마나 훌륭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버지니아에 있는 AWS 서버에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켜고 연결할 장치에 IP 주소를 입력하고 연결합니다. 원격 데스크톱으로의 로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 중이고요. 네, 이제 켜졌습니다. 연결된 원격 데스크톱은 버지니아의 애쉬본에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whatsmyip.com에서 제 IP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원격 데스크톱의 위치가 버지니아 애쉬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VPN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적용받았던 보안 정책과 똑같은 보안을 원격 시스템을 통한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에서 브라우징 할 때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처럼 K2의 동일한 보안 정책이 전 세계 어디서나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실행해서 네트워크 성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나 깜빡임, 혹은 멈춤, 혹은 버퍼링 현상 없이 영상이 정상적으로 스트리밍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원격 데스크톱을 끄고 다시 제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라이언트 없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클라이언트를 비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웹포탈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건데요. 이 과정에서는 데모 계정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애주르 자격증명을 사용할 겁니다. 자격증명을 입력하는 페이지로 넘어가면 계정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암호를 입력하고요. 사전에 설정해놨던 MFA, 즉 다중인증을 요청하는데 문자로 수신된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K2의 애플리케이션 포털에 인증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애주르 자격증명을 사용했고 이제 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거나 연결하지 않고도 액세스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바나 플로우즈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VPN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거나 연결하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가 로딩이 됐습니다. 네, 오늘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